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경이라면서 패권과 개파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김상곤 호 혁신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지기도 전에 일각에서는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현장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다소 강경한 어조로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섰다면서 자신의 절박감을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혁신위원회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상곤 위원장은 이어서 새정치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과 중진들을 향해서 백의종군을 요청한 것과 연계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길 바란다.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이 설립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6월 초순까지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위는 일단 외부 인사와 국회의원을 합해서 10명 내외의 혁신위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권 위임을 약속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김상곤 위원장을 따르겠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 골단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육참 골단을 언급했는데요. 육참 골단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내렸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최근에 문재인 대표에게 권한 사자성어로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양승조 사무총장과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등 당직자 9명이 오늘 오전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예고한 겁니다. 예, 하지만 김 위원장의 혁신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비노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부산 출신 삼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친노 패권 세력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혁신엔 한계가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님께서 문재인 대표와 그 패권 세력의 이 근제하다면은 그 세력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혁신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모 교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예. 원래 혁신은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혁신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추측성 보도도 나왔어요. 조선일보의 경우에서 이미 내부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상곤, 호남 다선, 486 물갈이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5일 오찬 회동을 갖고 호남 다선과 486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혁신위가 개파 등록제를 도입해서 일방 독식과 담합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추측 기사라면서 조선일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에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언론사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이제 추측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실 인적 쇄신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물갈이라는 표현으로 혁신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조선일보가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보도를 또 했죠. 그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던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선일보 오늘자 조간 1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재직 때 과거 자신들이 변론을 맡았던 40여 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특별 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혜 사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 중엔 통합진보당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경순 씨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기사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종북 사건에 연루된 박경순 씨 사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문영표 장관에 대한 사임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허위사실,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의 최종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깨어질 수 없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 믿음을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시행령이란 이름으로 국회가 결정한 특별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반 사항이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부에 의한 국회 무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복원돼야 합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또 최근에 노동계 구조조정 모두 다 입법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바이패스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자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부나 청와대에 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곰곰이 짚어보면 여야 협상 결과에 공공연하게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수차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